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급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이고요. 본장 마감 이후에 4시가 돼가는 시점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 또 개인분들, 선배님들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스닥장이 빠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나 할 거 없이 다 빠졌어요. 이동안에 외국인들이 6조를 팔았고 금요일에는 3조를 팔았고, 자, 이틀간 10조가량의 현물을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판 게 아니라 코스피에서 10조가량을 팔았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으나 우리 개인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예측 기회를 잘 잡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6%가량 갭이 뜬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야, 다시 한 번 더 그래, 이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아마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또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께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아마 선배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걸 겁니다. 아니, 오늘 갭 상승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전에 언제야 10% 올라갔을 때만큼은 힘이 좋지 못하네. 이거 왜 그러지? 뭔가 자꾸 시총 1000조 앞에서 딱 17만 전자 앞에서 걸리고 넘어지는, 계속해서 맞고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긴장감이 드실 겁니다. 어쨌든 다들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고 트라이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27만 전자라는 타이틀이요, 우리에게 기대감을 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저는요 26년도에 실적이 더 좋을 거고 17만 전자도 달성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3천에서부터 4천 찍을 때까지 코스피요, 코스피 지수, 그리고 4천에서 5천 찍을 때까지는 나스닥장이 좋기는 했어요. 4천 찍을 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4천에서 5천까지 오는 구간에는 나스닥장, 미국 증시랑은 별개로 좀 취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디커플링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국 증시를 그대로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9시에 딱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솔직히 큰 재미는 주지 못했다. 이 역시도 나스닥백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때 딱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해서 이때가 9시죠. 8시랑 9시 갭이 뜬 상태로 삼성전자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해서 흘러내렸다. 요즘은 나스닥 증시를 많이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내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17만 트라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또 받을 것인지, 이 여부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스닥 증시가 어떤 경우에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나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결국 이게 제일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내가 신규 매수를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실 10만원, 11만원, 12만원 갈 때 고점인 줄 알고 팔았다가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지켜만 보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오늘 영상 통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오늘 20만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말의 법칙이라는 거는 진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20만원 갈 수 있다 같이 염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지 삼성전자도요 20만 전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 선배님들께서 지금 삼성전자 20만 전자 의심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17만 전자 맞고 내려오잖아요. 사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농담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삼성전자의 20만 전자를 응원하면서 댓글로는 20만원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항상 유튜브 정책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요 우리 주주분들, 다른 선배님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오셨던 만큼, 혹여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은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투매 물량을 내던지시지 않도록요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어떤 거, 20만원 오늘 같이 염원하면서 댓글 작성해 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 나왔느냐? 판 뒤집는다.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 세계 최초 꺼냈다 라는 이 기사 타이틀인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해왔던 엔비디아의 베라루비를 탑재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삼성전자가요, 그동안 이 주가가 바닥을 기었던 이 지옥 기간 있죠. 24년도 여름부터 25년도 언제까지죠? 네, 9월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때 5만 원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가 박살났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HBM이에요.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에게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게 됐던 이 HBM 물량에서 삼성전자가 원래는 1등 하던 걸 하이닉스한테 뺏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 드리면 딥한데, 삼성전자가 이전에는 AM 잘 만들었어요. 납품도 실제로 잘했고요. 근데 23년도, 2년도에서 선택을 잘못한 거죠. 사업 부문을 개발을 축소시키고 D램 쪽으로 몰빵을 많이 해놓은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HBM이 하이닉스한테 뒤잡힌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이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이 HBM이 엔비디아에게 독점 공급을 하게 됩니다. 3죠? 3. 자, 이거를.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기간대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버티게 되었고, 그리고 버티자마자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 HBM에 대한 왕자를 뺏겼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탑재가 될 수 있는 HBM4에 대해서 이제 양산을 출하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죠. 삼성전자가 HBM3E 5세대 경쟁에서 조금 세게 말하면 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가 바닥에서 곤두박질을 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전세를 뒤집고 역전하려고 반격의 서막을 내려갈 수 있을지 자, 집중을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려하던 이 HBM4에 대한 퀄 테스트는요, 완벽히 마치고 나서 이제는 양산하는 이 시기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매출의 대부분은요, 아시다시피 D램이었습니다. D램이 진짜 소위 말해 요즘 말로는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해요.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갔다는 거죠. 주가 상승에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의 요즘 또 좋은 내용이 뭐냐? D램의 가격만 공급하게 되면서 이 D램이 이 공급이 늘게 되면, 죄송해요, 말이 너무 꼬이네요 오늘. D램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공급이 못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가격이 진짜 수직 상승하면서 올라가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D램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고배를 마셨던 HBM4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은 아마 이 독점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비중을 납품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비네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나와요? 뉴스들 계속해서 보면 HBM4가 하이닉스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거 다 찍어내서 납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에서는 이 AI 칩에 들어가게 될 HBM4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하냐? 자, 집중해주세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또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써주시고,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는요, 이 HBM4가 12장 들어갑니다. 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칩 4를 이렇게 막 쌓고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장 넣어서 자, 칩 하나를 딱 만드는데,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불량이 나고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11장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수 있는 수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장 있다라고 쳐도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뭐라 그래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M4의 이 점유율은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가 70%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망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양산을 누구보다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 혹은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점유율이 어떻게 보면 5대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5대5에서 역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가장 주된 이 매출처였던 D램뿐만이 아니라, D램이랑 이제는 아마 낸드 아시죠? 아마 이렇게까지 딥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는 좋은 내용들이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예요. 집중해 주시고, 이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매출 중에 하나로 찍혔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낸드 플래시라는 것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렇게, 이게 D램이거든요. D램에 대한 가격이 25년도 2분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의 이 붐 때문에 D램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낸드 플래시라는 부분입니다. 낸드 서버용 낸드 플래시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D램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좋은 내용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동안 고배를 마셨던 HBM4의 물량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파운드리는 적자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이게 아직 문제이기는 하지만 파운드리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 HBM4에서 하이닉스를 선의 경쟁 상대에서 이제는 HBM4에서도 물량을 뺏어온다면 국내 유일 반도체 1등 공룡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물량을 얼마나 양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엔비디아 등 AMD 등 얘네한테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삼성전자에 또 하나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다들 알고는 계셨을 내용들이겠지만은, 이게 양산이 되고 콜테스트가 통과돼서 양산까지는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HBM4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 주려면 결국엔 AI 있죠?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거품론이 종식돼야 돼요. 주식은 결국엔 어떤 거예요? 자, 수치, 숫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 심리에 대한 내용을 강조드리냐면, 이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해놓고 수치를 주주분들한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아니 돈을 이렇게 몇십 조씩 때려 부었는데 실적이 왜 이렇지? 아니 이거 AI 거품 아니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요, 이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낙관론자들이 싫어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저는요,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AI는요 전혀 과잉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AI라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프라 구축을 가장 잘하고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5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공룡기업이 될 겁니다. 일단 그 옥석 가리기는 지켜봐야겠죠. 혹여나 미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제가 나중에 영상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꼭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겠죠.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20만 전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나스닥 증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실적 쇼크에 이어서 주가들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다만 우리 젠슨 왕이 AI 거품론을 일축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일단 미국장은 지켜봐야겠죠. 이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 심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 만약에 오늘 나스닥장이 상승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삼성전자 어쩌면 천조 트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는 삼성전자가 왜 유망한지, 왜 좋은 기업인지, 왜 돈을 벌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으실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둬야 주식이 왜 가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왜 가는지, 그리고 왜 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야 하는 이유, 즉 명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26년 삼성전자를 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요즘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시끄러웠던 연준의 차기 의장인 케빈 워시 있죠? 이 사람이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은요, 미국의 연방준비의원회, 연준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전 세계 증시에 돈이 가장 모이는 곳은 결국에는 싫어도 미국 증시예요. 우리 국장에만 많이 몰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혹은 일정 기간에 결정을 합니다. 투표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이 취임 전부터, 그리고 임기 시작부터 했던 가장 큰 내용은요, 바로 미국 주식이 본인이 임기 동안에는 미친 듯이 올라가 줄 것이다 라는 게 본인 공약이었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식장에 기본적으로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풀리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싸웠던 게 누구예요? 현재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죠. 파월 의장이랑 금리 내려라. 근데 파월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금리 인하는 시장에 충격을 줄 뿐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람이고요. 트럼프는 자기 정책을 지키려면 금리를 인하시켰어야 됐죠. 그래서 서로 간의 대립 구도가 너무나 팽배했었는데, 자, 집중해주세요. 근데 이 파월이라는 사람의 임기가 제가 알기로 6월인가? 5월 아니면 6월 둘 중에 하나에 끝날 겁니다. 올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한 사람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러면 기존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트럼프의 주장에 맞는 여기서 비둘기파 매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연준 의장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왜 그렇죠? 케빈 워시가요, 기존에 이제 연준의 의장 말고 이사로 있을 시절에 누구보다 인플레이션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026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이 투자자들에게 지배적으로 갑자기 딱 쇼킹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아마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금값, 은값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폭락했던 걸. 왜 그러냐? 기존의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건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가지고만 있어도 떨어지니까 금이랑 은을 사야겠다라는 심리였다가, 케빈 워시요? 그러면 인플레 잡힐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금이랑 은 팔아가지고 일단 현금화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값과 은값이 떨어졌던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내용이었죠?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좋죠? 대대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유동성이죠. 유동성은 곧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찾아보다가 뭐 금 살 수도 있겠죠. 은 살 수도 있는 거고, 원자재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기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 살 수도 있는 거고, 자, 어디든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금리 인하 안 되는 거 아니야가 다시 금리 인하? 또 많이 될 수도? 라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좋은 호재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지 양적 완화를 할지, 자, 이건 봐야겠지만요. 일단 저런 인터뷰를 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이 상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보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는 관망이 맞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미국 증시가 자 길게 보면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맞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계속 고가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는 이런 이벤트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위쪽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들이 미국 증시에서 나와주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든지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푼다든지, 혹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AI 거품론을 잠재워줄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좀 멈춰있는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멈춰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못 가느냐? 이건 또 아니죠. 삼성전자 왜 그래요? 아직도 해외 증권사들에서도 입다퉈 말하듯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6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25년도 실적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증설, 인프라 확증, 이 부분에서 AI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한, 빅테크 대기업들이 올라가주는 모멘텀이 있는 한 반도체 삼성전자는 주가 떨어질 일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죠.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자 집중해주세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자, 오늘의 요 포인트 나갑니다. 일단 안 좋은 건 뭐예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이거를 순 매수 1000주 단위로 놓고 볼게요.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죠? 5조가 아니죠. 죄송해요. 5,800만 주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안 좋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고가권에 있어서 어쨌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외인 비중이 54%나 됐던 삼성전자였지만 지금은 외인 비중이 몇 %까지 내려갔죠? 51%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3%의 물량이 물론 작은 것 같이 보여도 꽤나 적지 않은 물량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누구요? 외국인과 기관이겠죠. 그 중에서 외국인들의 저는 수급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국내 증시, 그것도 삼성전자의 이번 12월 중순부터죠. 이 상승 랠리의 주된 주포는 누구였냐라고 하면 적어도 이 한 달여간은 저는 개인분들이 만들어낸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의 코스피 5000p 포인트 달성한다라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인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9월, 11월, 12월부터 봐야겠죠. 본격적인 증시의 상승인 9월부터 11월, 12월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 예탁금이 쭉 증가하다가 최근엔 111조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건 무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개인분들이 언제까지고 돈을 밀어넣으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가권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거시경제적 리스크, 세계 이 글로벌 시황에 따른 삼성전자의 등락폭이 요즘 또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냥 안심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 26년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좋을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 고가권에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물만 보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같이 볼까요? 선물에서도 벌써 누적 이 매도세가 한 달여간 1월 초에는 3조 4천억 순매수로 찍혀 있었지만 이게 벌써 오늘 1조 6천억이 더 들어왔어도 마이너스 4.5조입니다. 그러면 벌써 8조를 팔아치웠다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리고 이 콜옵션이 뭐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현물도 가져가지만 동시에 어떤 거요? 파생 상품도 가져갑니다. 근데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뭐 풋옵션은요 하락에 베팅하는 거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총 누적 부문에서 콜옵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도가 더 강합니다. 선물에서도 그렇고요, 옵션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현물도 팔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는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왜 무시하시면 안 되느냐? 자, 21년도에 차트 볼까요? 이때 코로나 때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 간다, 10만전자 간다 하고 목전에서 딱 못 가고 어떻게 됐죠? 고점에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윗꼬리 긴 양봉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안 좋죠. 고점에서 윗꼬리 긴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부터 하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됨과 동시에 미친 듯이 하락합니다. 이러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죠? 결국에는 이 8, 9만 원대까지 안 돌아와 주고요.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1년도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탈출하는데 26년도에 딱 탈출이 됐죠?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스피 5000포인트는 진짜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삼성전자에 혹시나 16층, 17층에 물린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몰라요. 진짜 주식은요. 신도 모릅니다. 누가 어디가 꼭대기일지 21만원이 꼭지일지 20만원이 꼭지일지 18만원이 고점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9월부터 11월 초까지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내용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옆으로 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던 건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좋다고 하니까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와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때 나왔던 그림들이 정확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파생 쪽에서도 매도, 이건 명백히 좋지 않은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상 혹은 단체 문자 통해서 타점이 나올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관망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 수익 중이셨던 분들도
웬만하면 다들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이 대응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요. 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단체 문자 통해서 반복적으로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냐면 여기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 하나 생겼을 겁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선배님들께 단체 문자 넣어드릴 때 삼성전자 혹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나?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보내고 있는 거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 빠르게 내용만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날 우리 삼성전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이때 실적 발표 이후로 외국인들의 단기 매도 포지션이 흐름됐다, 확인됐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차트로 보게 되면 이때예요. 자, 이때 안내드리면서 우리가 다음날 장 초반에 정리 대응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됐다? 단기 고점에서 잘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11월 7일날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상대로 11월 25일 삼성전자 매수가 99,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010-9630-2563번 자,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반복적으로 이 단체 문자 넣어드리고 있는 거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준비해놓은 우리 삼성전자 중장기 포트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재미 볼 수 있는 종목 맞고요. 일단 저는 이 텐베거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텐베거도 충분히 도달해줄 수 있는 거 가져와 봤는데, 근데 뭐 아무런 이 논리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항상 이 말씀드리는 주식의 3요소,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본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완벽하니까요.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드시면 자, 소액 정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사람을 보통 생각하시죠. 이렇게 바닥에 잡아서 나는 30만원 가면 삼성전자 30만원에서 딱 팔아야지. 그러면 야, 이거 몇 배야? 6배 먹는 거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한 10,000분 계시면 한 분 정도 있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이 수익률을 잘 잘라 먹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라 먹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 타점 좋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잘라 먹고, 그리고 자, 여기서 던졌다가 타점 잡고 또 한번 잘라 먹고, 이걸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간다 혹은 그 이상까지도 노려본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스멀스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대응 구간, 대응 방법들 공유 받아 가셔서요, 미리들 우리 선배님들께서의 기준을, 각자의 기준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시다 라고 하면 이 황금손의 타점대로 가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가져온 선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제로는요, M&A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 신설한 만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렉스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 반도체 사이클, 코로나의 특수성이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10만원까지도 올라가 주다가 결국 사이클이 종료되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만약에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주가의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결국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 M&A의 중심은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힌트 나왔네요. 삼성전자의 여기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로봇 사업이 그리고 전장 사업이 자, 주력이라고 하면 혹시 이 두 사업을 기본적으로 보완해주면서 공통적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인수합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집중해주세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는요,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해야겠죠? 알아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요?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 인간의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바탕, 기본적으로 90%는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그거예요.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이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율주행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얘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다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답 나왔죠?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했던 종목,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최근에는 78만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바닥권 17,000원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태반이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기업인지, 뭘 팔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몰랐던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이 실질적으로 돈을 정말 주당 단가 대비해서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주목받으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무려 40배나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정도까지 가졌으면 좋겠지만, 자, 못 간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달성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이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공유 받으셔서 300만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원입니다. 이거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이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떤 거요? 자,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아까 보여드렸듯이 단체 문자 통해서 반복적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실시간 대응 꼭 받아가셔서요,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실시간 대응, 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이 관점은 그냥 받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후속주 같은 경우엔 제가 진짜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꼭 한 번씩들 받아 가신 다음에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하셔서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채널, 저희 영상 100% 무료인데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 아니 이거 종목 안 궁금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웬만하면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셨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참여들을 너무 많이 안 하셔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20만원 적어 주시고요. 오늘도 진짜 영상 한번 길게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하다는 보답으로서 제가 꼭 이거 매도 타점 리포트 그리고 후속주만큼은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